사람들의 심리를 조종하고 지배하는 이단들의 가스라이팅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소금 전도왕으로 알려진 최원수 장로가 코로나 시대 효과적인 복음 전도 방법을 소개하는 순회 세미나를 진행 중입니다. 그를 만나 한국교회 전도 사역이 나아갈 방향을 들어봤습니다. 구티비가 우리나라 전통음악인 국악으로 찬양하는 우리소리 국악합창단을 창단했습니다. 앞으로 교회 등 종교단체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법인 일반세율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경기남 강원 지역 총연합회가 2022 연합청소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스라이팅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를 이용해 조종하는 행위이며 때론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이 같은 가스라이팅 현상이 이단들의 핵심적인 포교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한 포털 사이트 단어 사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는 다름 아닌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최근 이를 이용한 범죄가 많아지며 주목되는 단어로 타인의 심리를 조종해 도구로 이용하면서 판단이 흐려진 상대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1940년대 영화 가스 등에서 남편이 아내의 유산을 빼앗기 위해 멀쩡한 아내를 정신병 환자로 몰아가는 내용에서 유래됐습니다. 지난해 드러난 친구 부부로부터의 7년간 노예 생활을 겪은 30대 남성의 피해 사건과 최근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던 가평 계곡 살인 사건 등을 통해 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가스라이팅은 주로 밀접한 관계에서 이뤄져 피해자들은 이를 알아차리기 쉽지 않고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에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심리적 폭력에 가까운 가스라이팅이 많이 나타나는 또 다른 곳이 바로 이단과 사이비 종교라고 말합니다. 친근하게 접근해 관계를 형성하고 교리를 세뇌하는 이단들의 포교 전략이 가스라이팅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이단들의 가스라이팅은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의 행동이나 습관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들을 통제해서 이단의 정보, 이단의 교리만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가족들도 친구도 그 관계가 멀어진 뒤에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하는 부산 성시화 이단 상담소를 운영하며 이단들의 가스라이팅 전략을 분석한 탁지일 교수는 상담을 받는 피해자 가운데에도 이단에 빠졌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고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단 피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그 책임은 가스라이팅에 능숙한 이단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단지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숨기기보다는 오히려 건강하게 노출하고 이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라 이단의 문제이고 이단이 가해 요인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목회자나 혹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탁 교수는 또 교회와 이단 사이 경계선에 있는 여러 단체들에서도 이러한 가스라이팅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교회 밖의 특정 모임이 성경과 상식을 벗어난 요구를 강요하진 않는지 성도들이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소금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일명 소금 전도왕으로 불리는 최원수 장로가 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는 순회 세미나를 진행 중입니다. 30일 수도권 지역 세미나에서 전도 노하우를 공개한 최 장로를 만나봤습니다. 한국도농선교회가 코로나 시대의 전도와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세미나로 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전국 순회 집회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30일 수도권 지역 집회가 열린 인천 풍성항교회에서 이른바 소금 전도왕으로 불리는 최원수 장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30여 년 전 소금 전도왕으로 이름을 알린 최 장로는 코로나19로 교회마다 성도가 감소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옛날에는 황토에 구운 소금으로만 전도했습니다. 구운 소금을 드리면 사람들이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마음문이 열리고 그 소금 봉투 뒤편에 천국 가는 약도 전도지를 넣어서 한 30년간 달려왔습니다. 전국에
천국 가는 약도로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는 그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천국 약도 전도는 직접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는 것으로 천국 약도를 따라 읽기만 하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최 장로는 말합니다. 10여 년 전부터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청춘 행복학교를 설립해 운영 중입니다. 최원수 장로는 우리나라의 어린이와 대학생 등 젊은 세대를 위한 단체가 많은데 노인을 위한 전도가 특히 빈약하다며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교회에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노인들을 위한 전도에 신경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은 교회는 부흥되고 영혼은 살아나고 한국교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침체된 것은 기존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교회의 체질 변화가 필요합니다. 교회부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체질 변화를 해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최원수 장로. 앞으로도 다양한 전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국을 다니며 효과적인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포부를 다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예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찬양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문화의 발전으로 찬양 형식에 많은 변화가 이어져 왔습니다. 구티비는 우리나라 국민 정서에도 맞고 고유의 전통 음악을 살려 찬양하는 국악 합창단을 창단했습니다. 부울경본부 이진우 PD의 보도입니다. 구티비 우리소리 국악 합창단이 30일 부산 해운대 신일교회에서 창단 감사 예배를 드리고 처음으로 국악을 통해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교계에서 전문적으로 국악 찬양을 선보이는 합창단이 탄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합창단을 지휘한 이수은 목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전통 음악인 국악으로 열심히 찬양하고 천국에서도 끝없는 찬양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구티비 우리소리 국악합창단이 처음으로 창단되어졌는데 아마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합창단으로서는 아마 최초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구티비 우리소리 국악합창단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국악 장르를 가지고 아름답게 찬양하는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구티비 우리소리 국악 합창단은 찬송가를 우리나라 전통 음악인 국악으로 편곡해 일반적인 합창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고유의 16마디 장단을 통해 찬송가의 각 절마다 다른 장단으로 다양하게 표현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후 가야금과 장구, 해금 등 우리나라 전통 악기를 추가해 더욱 풍성한 가락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통적인 우리 찬송가만 듣다가 오늘 이 찬양을 들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국민들의 정서에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트로트에 우리 국민들이 또 이렇게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국민의 가락은 전통적인 우리 국악 가락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구티비 우리소리 국악 합창단을 통해 우리나라 민족의 고유 음악인 국악을 활용한 찬양이 울려 퍼지길 기대해 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구티비 뉴스 이진우입니다. 앞으로 교회 등 종교단체는 특례를 적용받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29일 종교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등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종부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종교단체는 법인 일반세율 특례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례 신청 시 종부세 기본공제가 적용돼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은 과세되지 않고 단일 최고세율 대신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등 혜택이 부여됩니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 신청 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홍성환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경기남 강원지역 총연합회는 최근 파주 영산수련원에서 2022 연합청소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차별금지법 반대 이유와 동성애의 위험성을 알리는 김지연 약사의 현장 강의, 배우 남보라 씨의 신앙 간증, SNS 릴스 활용, 전도 영상 제작 조별 미션, 릴스 콘테스트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캠프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어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구티비가 하반기 앵커 아나운서 공개 채용을 실시했습니다.
100여 명의 지원자 중 20명을 선발해 1차 실무 면접과 카메라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2차 임원 면접은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될 예정입니다. 최종 합격자는 구티비 뉴스 앵커로 시청자들을 찾아뵙게 됩니다. 구티비 인사팀은 미디어 선교 사역을 펼쳐나갈 품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가 채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어 올해 4월 이후 석 달 만에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7월 모든 산업 생산지수는 전월보다 0.1% 감소했고 설비 투자도 전월보다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매 판매 지수는 작성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통계청은 서비스 흐름을 고려할 때 전체 소비는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통계청은 경기 둔화 여부와 관련해 전반적인 회복 흐름은 유지되고 있지만 세계적 금융위기로 향후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투자 분쟁 시작 10년 만에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 분쟁 해결센터 ICSDS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6조 1천억 원 중 4.6%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벨기에 회사인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사들인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팔며 3배 차익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이 과정에 개입해 더 비싸게 팔 수 없었다며 6조 1천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고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의 제기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3일 0시부터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입국해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국내에 입국한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받는 검사 비용 부담과 입국 전후 짧은 시간 간격으로 인한 낮은 효용성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중대본은 변이 차단을 위한 입국 후 검사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추석 방역 의료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연휴인 9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연휴 가족 모임의 인원 제한 해제, 휴게소와 버스 안 주식도 허용했습니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 등은 접촉 면회가 금지됩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강력한 통화 긴축 기조를 밝힌 데 대해 시장의 충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후 연준 인사들이 연이어 물가 안정 의지를 강조하며 파월 의장 발언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로이터와 볼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30일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존 윌리엄스는 윌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가 3.5%보다 조금 혹은 어느 정도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도 웨스트버지니아주의 한 행사에 참석해 9월 금리 인상 폭에 대한 언급 없이 물가 안정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냉전 체제를 마친 주역이자 옛 소비에트 연방의 마지막 지도자인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30일 별세했습니다.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임상병원은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오랜 투병 끝에 이날 저녁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은 소련의 정치 경제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집권 이후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체계를 바꾸려는 의도로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몰타에서 조지 허버트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과 역사적談判을 거쳐 반세기 가까이 지속된 냉전의 종식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자포리자 원전을 점거한 것은 이곳을 무기화하려는 포석이 깔려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가 정보 당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30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병력을 자포리자 원전 단지 내에 배치해놓고 우크라이나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겠다는 무언의 협박을 하며 우크라이나군은 물론 서방을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티밤은 재래식 폭탄의 방사성 물질을 채운 일종의 방사능 무기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일본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4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이 상반기 속보치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적은 출생아 수입니다. 후생성이 30일 발표한 인구 동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6월 출생아 수는 38만 4,942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5.0% 감소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31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출산 연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 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밤부터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전국 대부분이 소강 상태에 있는데 비는 밤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까지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따라서 경상권 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강릉 26도, 대전 2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9도, 부산과 제주는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는 코로나 유행 이후 처음으로 거리두기 없는 명절이 됩니다. 코로나 이전의 정부 정책들이 그대로 반영되는데요. 최근 코로나 재유행도 정점 구간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든 것으로 파악되면서 비교적 안전한 연휴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연휴는 즐겁게, 방역은 느슨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